자, 여러분 9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복소수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복소수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서 이제 복소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또 한 가지 주제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보다도 이 복소수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복소수의 합과 차이, 합과 덧셈, 뺄셈, 곱셈 을 만드는 과정에서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또 스테이팅 멤버 펑션으로 구하는 방식, 복소수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멤버 펑션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팅 멤버 펑션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좀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소수 고등학교 때만 배웠을 겁니다. 허수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복소수. 이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그런 어떤 숫자인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면은 우리가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거의 평생의 복소수 프로그램을 또 짜볼 일도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도 여태까지 한 40년간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복소수를 이용한 경우는 딱 한 번 내가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뭐 수학을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을 이용하는 경우에서 내가 한번 해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복소수의 사용 용도는 원래 삼각함수가 있는데 그 삼각함수 주기함수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복소수를 2차원 평면상에서 이제 표현하면은 좀 편리한 그런 다루기 편리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복소수를 사용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복소수 보통 표시하는 법이 이렇죠, 그죠? 뭐 어떤 복소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실수부가 있고, 그 다음에 허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다가 i, 허수부에다가는 i를 붙여주죠.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다. 그러면은 1.2 플러스 1.5i 뭐 이런 숫자를 갖다가 복소수처럼 복소수로 이제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b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b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을 때 이 복소수랑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리량이 있는데 요거 실수부, 보통 실수부를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리얼 파트다라고 합니다. 리얼 파트. 그 다음에 허수부는 이미지너리 파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수부와 허수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소수 클래스를 이걸 구현을 해놓게 되면은 실수부와 허수부를 알아오는 이제 그런 액세스 펑션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소수의 물리량 중에 하나가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소수의 크기가 뭐냐? 복소수의 크기는 요거 실수부의 자승에다가 더하기 허수부의 자승 이렇게 한 거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은 그거 갖다가 복소수의 어떤 매그니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랑 관계되는 사칙 연산 중에 덧셈, 뺄셈, 곱셈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복소수끼리의 나눗셈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복소수끼리의 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실수부끼리 더하고, 실수부끼리 더해서 실수부를 만들고, 또 허수부끼리 더해서 허수부를 만든 다음에 뒤에 i라고 붙여주면은 이게 복소수의 합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소수의 차이, 복소수끼리의 뺄셈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실수부끼리 빼주고 1.2에서 마이너스 1.2 빼주고, 또 허수부끼리 빼주고 1.5 빼기 3.2i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거를 복소수의 뺄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복소수의 곱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실수부끼리 곱해줍니다. 일단 실수부끼리 곱해준 거 이거 하나에다가 또 이제 허수부끼리 곱해줘요. 허수부끼리 곱하게 되면은 i 곱하기 i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그죠? i 자승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허수부끼리 곱한 거를 마이너스 1 해서 빼주는 그런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복소수의 곱셈을 했을 때 실수부를 구성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크로스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예 곱하기 예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그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i를 붙여주게 되면은 복소수의 그 허수부, 복소수의 곱셈에서 허수부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연산을 나타내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우리 11번째 프로그램이 이런 복소수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1번째 프로그램 가서 자, 메인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사용법은. 자, 우리 여기서 쓴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자, 보면은 자, 컴플렉스 넘버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A가 1.2 플러스 1.5i다 하는 거죠. 1.2 플러스 1.5i라고 하는 논리적인 그런 복소수 값을 이렇게 new complex number 1.2, 1.5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복소수 complex number B는 2.1 플러스 3.2i를 이렇게 표현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떻게 자료 구조를 만들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별거 없겠죠, 그죠? 데이터 멤버가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2개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실수부 저장할 거, 그 다음에 허수부 저장할 거. 이렇게 만들어 줄 거다 하는 거죠. 그죠? 데이터 멤버가 2개 있을 거고, 그 2개의 데이터 멤버의 타입은 뭐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2개의 데이터 멤버 타입은 둘 다 더블로 이렇게 정해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매그니트 이제 복소수의 합 한번 해보시죠. 복소수의 합을 하고 싶을 때 A에다가 B를 더해라 이런 겁니다. A에다가 B를 더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읽는 방법은 A라고 하는 객체한테 A라고 하는 객체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A야, 너 덧셈을 좀 해라. 자, 뭘 덧셈을 하냐? 내가 B를 줄 테니까 좀 더해라 이런 얘기죠. 이제 A랑 B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복소수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복소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복소수의 실수부를 알아보고 싶으면 이 액세스 펑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리얼이라고 하는 액세스 펑션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어진 C 복소수의 리얼 값을 좀 알아보라 하면 이제 출력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 허수부를 한번 출력을 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가운데 이제 컴마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복소수의 매그니티드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C의 실수부의 자승 플러스 허수부의 자승 해가지고 돌려줘. 빼기 실수부의 자승 빼기 허수부의 자승. 실수부의 자승 더하기 허수부의 자승.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크기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출력해봐라 하는 거죠. A도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도 출력해보고, A 뭡니까? A 복소수 출력해보고, 또 B 복소수 출력해보고, C 복소수 출력해봐라 하는 겁니다. A 더하기 B 한 결과가 뭐냐 출력해봐라 하는 거죠. subtract 뺄셈도 한번 해봐라 하는 거죠. 뺄셈 결과도 한번 출력해보고 또 multiply 곱셈도 해봐라 하는 거죠. 곱셈 결과도 한번 출력해봐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C의 실수부, 허수부, C의 매그니튜드 크기값, 그 다음에 A 값을 한번 출력해봤습니다. 여기 A 값 출력해봐라 했더니 1.2 플러스 1.5i다 출력됐고 B가 2.1 플러스 3.2i 이렇게 출력이 됐고 A 더하기 B를 해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A 빼기 B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A 곱하기 B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굳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인경의 괄호 열고 닫고 여기 마이너스 인경의 괄호 열고 닫고 쓴 이유는 이게 이제 실수부가 이제 플러스 값인가 마이너스 값인가 실수부가 마이너스 값인가 혹은 허수부가 마이너스 값인가 하는 걸 갖다가 좀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뺄셈 기호가 아니라 그 실수부나 허수부에 이제 양수냐 음수냐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괄호를 쳤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괄호를 쳤다. 출력하는데 그런 점을 좀 이 결과값에서 유념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한 컴플렉스 넘버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우리 코딩은 안 합니다. 코딩은 안 하고 이 만들어진 결과만 한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컴플렉스 넘버.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실수부, 허수부 조정하려니까 데이터 멤버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2개 있어야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름을 mx, my라고 정했습니다. 어차피 데이터 멤버들은 이 프라이빗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외부에 안 보이게 할 거기 때문에 이 변수 이름을 적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적으면 됩니다. 마음대로 적으면 되는데 보통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세 가지 스타일인데 한 가지 스타일은 그냥 이렇게 x, y라고 데이터 멤버 이름을 적는 경우 이런 스타일이 하나가 있고 요거는 포멀 파라메터랑 막 쫑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로컬 베리어블이랑 쫑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내가 추천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데이터 멤버를 적을 때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이게 언더스코어를 앞에다가 적어주는 것이 또 한 가지 좋은 프로그래밍 관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줌으로 해가지고 포멀 파라메터로 들어왔을 때랑 그 다음에 포멀 파라메터로 XY가 들어왔을 때랑 혹은 로컬 베리어블의 XY가 정의됐을 때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쫑이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하게 될 그럴 가능성을 좀 줄여준다 하는 점에서 이 언더스코어를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나는 진짜 과제, 내 입장에서의 과제는 이제 돈 벌기 위한 과제인데 돈 벌기 위한 과제를 심각한 프로그램을 짤 때는 나는 이런 관습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내가 일부러 여기다 이제 M이라고 하는 글자도 한번 써봤는데 여기다 M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주로 MS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그 프로그래밍 할 때의 관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래밍 할 때의 관습은 앞에다가 M을 붙여가지고 멤버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부여를 하자는 거죠. 요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일부러 M을 갖다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이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작성을 할 때 저기 그 C++로 짠 거부터 여기 이제 자바로 이제 바꿨기 때문에 그 관습을 따라 가지고 M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습에 따라서 M을 붙이는 경우 M 안 붙이고 저기 그냥 언더스코어만 붙이는 경우 그냥 아니면 그냥 이름만 쓰는 경우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추천하기로는 언더스코어만 붙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컴플렉스 넘버의 뭡니까? 데이터 멤버 그 디폴트 컨스트럭터 어떻게 되면 여기 00 넣는 경우겠죠, 그죠? 00 넣는 경우. 네, 컴플렉스 넘버 이제 아규먼트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여기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입니까? 컴플렉스 넘버 요거 있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컨스트럭터 구출되는 경우겠죠, 그죠? 그랬을 때 1점이 여기 포멀 파라메터로 들어온 두 개 액체 파라메터 값을 갖다가 포멀 파라메터를 넘겨받아 가지고 리얼이랑 이미지를 넘겨받아서 이게 mx랑 my에다가 저장하면 될 겁니다. 자, 이거 액세스 펑션입니다. 아까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 알아오는 액세스 펑션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mx 값 알아오고 my 값 알아오면 됩니다. 자, 매그니튜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부의 자승 플러스 허수부의 자승을 스퀘어 루트 한 거다라고 했죠, 그죠? 매스 클래스에 보면은 스퀘어 루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 루트에 예 곱하기 예 더하기 예 곱하기 예 이렇게 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컴플렉스 넘버 값을 다른 컴플렉스 넘버로 이렇게 뭡니까? 어사인 하는 경우입니다. 세트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다른 컴플렉스 넘버 요거의 사용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함수를 쓰고 싶으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a.set 가로열고 b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B라고 하는 컴플렉스의 내용에 있는 정보를 A라고 하는 컴플렉스 넘버에다 다 카피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B에 있는 MXMI를 A의 MXMI에다 옮겨라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싶을 때 여기 이제 여기 포멀 파라미터로 온 거에 MXMY를 요거 앞에 있는 건 this, 이게 사실 앞에 있는 this가 이제 붙어 있는 거겠죠, 그죠? 앞에 있는 객체의 MXYMI로 이렇게 옮겨라 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add 함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함수. 자, add 함수의 결과는, add 함수의 경우는 내 자신이 이제 컴플렉스 넘버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포멀 파라미터로 온 것도 컴플렉스 넘버겠죠, 그죠? 그랬을 때 add를 해라 라고 하면은 내 자신의 this.mx, 내 자신의 mx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아규먼트로 온 거에 컴플렉스 넘버의 mx, 아규먼트로 온 거에 mx 두 개 하면 실수분끼리 더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허수분끼리 더한 거, 허수분끼리 더한 거를 입력으로 하는 새로운 컴플렉스 넘버를 하나 만들어서 돌려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메인 프로그램 입장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 컴플렉스 C는 정체가 뭐였었습니까? 맨 처음에 컴플렉스 넘버 C의 정체는 얘의 정체는 컴플렉스 넘버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죠, 그죠? 레퍼런스가 스택 영역에 C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런 명시가 없으니까 널이겠죠, 그죠? 널인 상태로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가리킨다는 거예요, C가. 덧셈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덧셈의 결과로 새로운 컴플렉스 넘버가 힙 영역에 만들어지면서 힙 영역에 만들어진 그 새로운 컴플렉스 넘버, 덧셈 결과를 저장하는 컴플렉스 넘버의 위치를 누가 가리켜야 되겠습니까? C가 가리켜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C가 맨 처음에는 널이었는데, 그죠? 이거 여기에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한 거의 결과로 새로운 컴플렉스 넘버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컴플렉스 넘버의 덧셈을 할 때는 덧셈한 결과를 새로운 컴플렉스 넘버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식으로 이제 일처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뺄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뺄셈도 거의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자, 멀티플라이 봅시다. 멀티플라이도 이렇게 한 줄로 작성을 해도 될 텐데 조금 계산이 복잡하니까 나눠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thismx 실수부끼리의 곱셈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허수부끼리의 곱셈을 하는 대신에 i 자승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실수부 곱하기 상대편의 허수부, 나의 허수부 곱하기 상대편의 실수부 해가지고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 값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된 거를 두 개를 실수부랑 허수부로 하는 새로운 컴플렉스 넘버를 하나 만들어서 돌려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개의 함수 중에서 중요한 게 new complex number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메인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한번 짚어보겠어요. 메인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컴플렉스 넘버 하나 생성이 되겠죠, 그죠? 생성이 된 걸 C가 가리킵니다, 그죠? C가 가리키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컴플렉스 넘버가 하나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C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아까 C는 덧셈한 결과에 대한 컴플렉스 넘버 객체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덧셈 결과는 이제 더 이상 안 가리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덧셈한 결과는 그 상황에서 뭐가 됩니까? 가비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유념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곱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컴플렉스가 넘버가 만들어질 테고 뭡니까? 아까 뺄셈 결과 값을 저장했던 컴플렉스 넘버는 또 가비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림을 갖다 자주 안 그릴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메모리에 그 12영역의 기억 정서가 할당되는 걸 갖다가 항상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한테 가비지가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그 new complex number 했던 거 가비지 하나, 여기서 했던 거 가비지 하나 생긴다 하는 거, 가비지가 두 개 생긴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 보면 이게 C를 출력을 해라. 자, 아까 C를 출력을 하면 어떻게 났습니까?
자, 실행을 시켜놨으니까 C를 출력해라. 이렇게 멋지게 잘 나왔죠. 그죠? A 플러스 BI 이런 걸로, 뭐 어떤 숫자 플러스 I 걸로 잘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함수, toString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없애줬습니다. 없애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없애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켰을 때, 전에도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그죠? toString 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클래스에 있었던 함수입니까? 오브젝트라고 하는 최상위 클래스에 toString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오버라이드를 시켜주지 않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클래스 이름이랑 컴플렉스 넘버랑 클래스 이름이랑 이상한 숫자 값이 지켜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메모리 주소일 것 같은데, 나도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메모리 주소일 것 같은데 이렇게 주소 값이 지켜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toString 함수를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은 뭡니까?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toString 함수를 갖다가 내가 추가로 작성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함수가 저절로 호출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유용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클래스를 만들 때는 항상 그 클래스에다 toString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객체의 어떤 데이터 멤버 상태를 알고 싶을 때마다 그 함수를 호출해서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toString 함수를 만들어 보는 그런 버릇을 들이기 바랍니다. 자, toString 함수의 시그니처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내가 일부러 이 밑에 함수 안 보여주겠습니다. 자, toString 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죠? C샵에는 이게 대문자로 시작했었죠, toString 함수가 대문자로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딱. 자, 여기다가 전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return 해가지고 hello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쳐보자는 거죠. 이게 처음엔 어떤 일이 납니까? 얘네들 A 출력하시오, B 출력하시오, C 출력하시오 이렇게 복소수 객체를 출력하라고 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저기 toString 함수 오버라이드한 hello가 찍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죠? hello가 찍혀 나온다. 당연히 이제 hello를 출력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걸 출력을 해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출력하는 게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출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출력하자는 거죠. 그냥 실수부, 허수부를 하는데 앞에다 이제 꺽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도 대충 얘가 어떤 복소수구나, 내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으면 복소수구나 라고 이해를 할 여지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자, 복소수들이 이렇게 지켜난다 하는 거죠. 그죠? 이거 이제 포매팅 하는 거는 뭐야 뭐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 포맷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면 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는 귀찮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복소처럼 보입니까? 나는 나 같으면 이거 복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1.2 플러스 1.5i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뭡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보기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이제 작성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작성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처럼 어떻게 작성했느냐? 아까처럼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모 플러스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i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i를 갖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수부건 허수부건 간에 마이너스 값인 경우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현을 해야지 좀 덜 헷갈린다 하는 겁니다. 괄호를 쳐서 표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면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런 걸 자세히 읽어보기 전에
자세히 읽어보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세히 읽어보기 전에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짜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스스로 짜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25분이 지났네요. 이것도 이야기를 너무 길게 끌고 가면은 뭐라 나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도 너무 오래 시청하는 게 좀 부담이 되니까 이만 끊고 요거 아까 내가 설명하기로 뭐라고 했습니까?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경우 또 스테이트 펑션으로 구현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 게 더 유리한가 요 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다음 시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요 시간은